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 강남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 것은 이거. 오늘은 무턱 수술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무턱 수술하면 돌출입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무턱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옆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턱 끝부분이 약간 후진되어 있는 걸 무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입술이 앞으로 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턱은 뒤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무턱을 이렇게 앞으로 내면 입이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실제로 있게 됩니다. 원장님이 권하시는 무턱 개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턱 개선 방법 전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다가 치아 교정하는 걸 뺍시다. 치아 교정하거나 ASO라고 해서 치아를 넣어주는 수술 같은 거 일단 뺍시다. 양악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단 뺍시다. 치아 교정을 빼고는 간단한 수술들이 아니고요. 위험이 상당히 있는 수술들이기 때문에 양악이나 돌출입 수술, ASO를 일단 빼고 얘기해 드릴게요. 턱 끝만 가지고 얘기해 드린다면, 여기에 턱 끝에 주사를 맞을 수가 있어요. 필러, 지방 이식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이식은 제거가 어렵고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뚱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말라서 난 여기가 좀 뚱뚱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방 이식은 비추천이고, 필러를 하실 수 있는데 모양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필러 다음으로는 여기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주면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대부분 어떤 문제들을 겪게 되냐면 이 실리콘이 경계부가 비쳐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한 느낌이 나서 대부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무턱 실리콘 수술을 거의 잘 안 해드려요. 근데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해드리냐면 나는 곧 치아 교정을 할 거다. 자, 무턱 보형물 수술에 반대되는 게 절골 수술이에요. 뼈를 잘라서 이걸 앞으로 꺼내는 건데 그 수술을 했는데 치아 교정을 해서 다시 이걸 잡아야 된다. 말도 안 되죠. 무턱 실리콘 수술은 최고의 장점이 두께 조절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난 치아 교정을 할 거다. 그러면 일단 무턱 실리콘을 넣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두께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교정을 하고 나서 실리콘을 뺄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나는 대학 입시가 있어서 무턱에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데 필러보다는 좀 더 강한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럼 무턱 실리콘 괜찮아요. 이게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영원히 가는 성형을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그런 건 생각보다 잘은 없거든요. 하지만 무턱 실리콘만큼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한 4, 5년 갈 수 있다는 거를 아시고 수술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엔 절골술이 있어요. 뼈를 잘라서 앞으로 꺼내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다 좋아요. 오래 가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다 좋은데 불행히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수술하는데 테크닉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여차저차해서 비용이 꽤 들어간다는 거. 그 정도는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턱 수술을 할 경우 치아 교정을 같이 안 해도 되나요? 요거는 너무 애매한 문제가 돼요. 이 두 개는 서로가 무턱과 돌출입과 무턱은 서로가 거의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턱 수술을 해서 치아 교정을 안 해도 되는지, 치아 교정을 해서 무턱 교정을 안 해도 되는지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어디까지 원하느냐, 아니면 치아 교정이나 무턱 수술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충분히 계측해 봐야 돼요. 그걸 전문가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좀 약간 무모해 보여요. 하악 외소증이 있던데 무턱과는 다른 건가요? 무턱은 여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데 하악 외소증은 턱 전체가 광대뼈 있는 이 아래 턱 전체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턱이란 건 여기가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보면 우리가 입술 밑에 여기 고랑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약간 주걱턱이라서 이게 조금 심한 편인데 이런 고랑이 없으면 무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무턱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저 여기 이거 생겼어요.
일반인들은 모르시지만 무턱인 분들은 이게 없는 게 이거 하나의 스트레스거든요. 이렇게 턱 만져서 이거. 그래서 무턱 수술하고 나시면 이거 생겨서 되게 좋아들 하세요. 수술 시간, 회복 기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주세요. 무턱 실리콘 수술을 하시더라도 하치조 신경, 아랫입술로 가는 신경선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CT나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찍어보고 수술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대부분 1, 2주 내에 다 회복되고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수술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건 제대로 되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술이긴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수술은 약간 문신과 같은 거거든요. 다시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에 가까운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히려 무턱 같은 거에서는 내가 원하는 연예인의 턱 라인을 갖고 오시는 게 많은 도움이 돼요. 쌍꺼풀에서는 그러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은 사람들이 되게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무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원하는 라인 이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거에 가깝게 가려면 이런 수술들을 해야 돼요. 이게 전혀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의사하고 말로만 저는 무턱을 해결하기 원해요. 그냥 무턱을 어디까지 얼만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수술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